네,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건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볼 때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두세 달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잘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토픽을 자꾸 읽어 내려가면서 글의 구조를 생각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픽 놓치지 말 것, 그 다음에 전제와 결론 생각하면서 볼 것, 그 다음에 그러나 놓치지 말고 짜장면 말고 짬뽕 놓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강조가 등장하는 것들만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도 지문의 정답이 잘 안 보이거든 어디와 어디를 보고 풀라고 그랬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고 푸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무게중심을 첫 문장과 마지막에 두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는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늘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이 글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러 가는지를 드러낸다라고 그랬으니까 얘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글의 토픽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죠. 자,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공적인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는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되냐면 얘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 얘는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가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었죠. 똑같은 문장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죠. 자, 얘는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거고 얘는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으니 이 빈칸하고 위에 나오는 이 앞문장하고는 서로 반대되면 되죠. 자, 그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술이 아주 편안하고 신뢰받는 요소가 되면 그러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편안하지 못하고 신뢰받는 요소가 못 되면 통합되지 못한 거죠. 얘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군요. 됐죠?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유저가 성공적으로 익숙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거죠. 편안해하는 거죠. 그럼 반대가 아니니까 얘는 정답하고 뭐가 된 거죠? 반대 진술이 된 거네. 편안한 놈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편안해지면 지금 익숙한 거니까. 그 다음 2번 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사용에는 집중을 못하고 기술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편안하거나 익숙함을 얻지 못한 이거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기 2번이 정답이 된 거겠죠. 자, 3번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식의 이런 교육 기술들을 채택한다라는 얘기는 이 교육 기술의 뭐 완전한 통합 이런 거하고는 거리없는 완전히 벗어난 얘기 같고요. 4번 보니까 use가 get used to라는 말은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기술의 잘못된 사용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다라는 얘기인데 voluntary라는 말이 자발적으로라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IM 붙였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은요. 다른 사용자들과의 이래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도가 persist라는 말은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늘 그렇듯 오히려 위에 나왔던 좀 편한 말들을 가지고 반대 진술을 만드는 건 출제자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런 보기를 보는데도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integration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 아주 핵심적인 몰라서는 안 되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통합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성공적인 통합인데 어떤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is marked 표시가 됩니다.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이런 걸로 표가 나는데 자, 기술이 여겨지는 거죠. 사용자에 의해서 뭐로 여겨지냐면 facilitate로 여겨집니다. facilitate이라는 말이 얘가 뭔가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다. 쉽게 만들어주는 게 facilitate이거든요. 자, 그 앞에 있는 unobtrusive는 교육과정 외단어에서 지문 아래에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눈에 띄지 않는, 집어넣으면 적혀 있는 뜻이니까, 눈에 띄지 않는 facilitate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조력자 뭐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learning이나 instruction이나 performance의 조력자로 여겨지면 그러면 그 기술은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나올 때는 굳이 세 단어 다 해석하지 않고 하나만 이해하고 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공적인 교육기술의 통합은 사용자가 그걸 뭐라고 느끼면 자, 눈에 띄지 않는 조력자다라고 느끼면 성공적인 통합이 되는데 그 포커스가 초점이 shift 이동해 갑니다. 자, from에서 그 기술에서요. 어떤 기술이냐면 used 이용되는 기술이죠. 그 교육의 목적에서 이용되는 기술인데 이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또 테크놀로지가 그 제공하는 이런 교육의 목적에 익숙해지는 이런 그 기술로부터 이동을 해 갈 때 자, 그러면 그 기술이 뭐가 되냐면 아주 편안하고 신뢰받는 요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얘는 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냐면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자, people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second thought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거 갖고 뭐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잘 없죠. 뭐에 대해서냐면 볼포인트 펜이 우리가 볼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뭘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설령 그 메커니즘이 저 볼펜의 작동 원리가 관련된 작동 원리가 아주 여러 가지여도 볼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쓰는 이런 사람은 없죠. 첫 번째 문장하고 떼어놓지 마세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볼펜의 사용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죠. 우리의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인데 이 볼펜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얘는 그냥 이제 아주 편안한 요소가 된 겁니다. 자, 일부는 이용을 하죠. 일부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트위스트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볼펜인데 이렇게 돌리는 볼펜이 있거든요. 조금 비싸고 좋은 볼펜들이 주로 옆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놈도 있고, 다음 일부는 또 꼭 뒤에서 이렇게 푸시 버튼을 이용하는 볼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또한 있지만 이 볼펜을 보고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볼펜은 성공적으로 학습에 통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퍼스널 컴퓨터도 이제요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 익숙함에 비슷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For a great many users, 아주 많은 유저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확실히 모두에게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PC는 모두에게 익숙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새로운, 그리고 emerge라고 하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다, 나오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뭐 출현하다, 등장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얘는 꼭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가 얘 반대말 submerge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는 앞에 SUV 있는 거 보니까 가라앉다라는 뜻인 거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라앉아 버리니까 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사라지다라는 말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emerge하고 반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새로운 그 떠오르는 기술들이,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은 introduce를 하죠. fascination도 주고, 그 다음에 뭐도 주냐면 frustration도 주는 거죠.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좌절스러운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죠.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 자, 그런데 as long as라고 쓰면 얘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얘기잖아요. 뭐뭐 하기만 한다면. 자, 이러는 한은요, the user's focus가, 이 사용자의 포커스가 on the technology itself, 기술 그 자체에 있으면 뭐에 못 있고, 얘네들을 사용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요.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performance를 양상시킬 때 얘네들을 사용하는 데 두지 못하고 기술 그 자체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뭐라 결론 지을 수 없냐면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거겠죠. 적어도 그 사용자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요, 이 글의 모양 자체가 똑같은 말을 앞쪽에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하고 반대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정답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잡아서 읽어가시고 얘는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로, 얘는 성공하지 못한 통합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 1번, 2번 또 똑같이 출제자가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보기로 만들어 놓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6번 갈까요? PPT를 만들다가 빈칸이 이렇게 돼버렸군요. 여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피아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 라고 하더니 이 실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 마지막 문장에 가면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아이들의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서 맞추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가 출발하고 멈췄거든요. 함께 달려다가 달리는 걸 멈췄고 얘는 맞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더 멀리 가서 섰다라고 했죠. 그래 멀리 가서 섰다라고 아이들은 해석하고 더 많은 시간을 달렸다라는 건 부정확한 정보가 됐군요. 그러면 같이 출발하고 같이 멈췄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멀리 가서 섰다라는 이런 말이 된 게 이 자리에 똑같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두 대의 자동차가 같이 달렸고 그 다음에 나라는 트랙을 같이 달렸고 같이 멈췄고 하는 데가 좀 더 멀리 나가서 멈춘 거겠죠. 자, 그럼 one running faster 하나가 좀 더 빨리 달려서 스탑 멈췄는데 어떻게 멈췄냐면 그 트랙을 좀 더 가서 멈췄다라는 보기 1번이 답이겠죠. 자, 2번은요 둘 다 똑같은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보다 더 멀리 가서 멈췄고요. 3번은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the other to the end니까 마지막까지 말이죠. 자, 마지막까지 하나가 다른 거하고 똑같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lter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조금 중요하죠. 자, alter라는 단어는 얘는 바꾸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에 alternate이라는 바꾸어 가지다라는 교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금 저기 보기에 적히고 있죠. 바꾸어 가지는 게 alternate인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단어가 alternative라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 얘가 보기에 잘 나와요. alternative라고 하면 그럼 바꾸어 가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분필을 2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필을 2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흰색을 쓰든지 아니면 파란색을 써야 되는데 파란색을 쓰려고 이렇게 잡으면 흰색을 놓게 되는 거고 흰색을 쓰려면 파란색을 놓고 흰색을 잡아야 되는 게 바꾸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기도 하냐면 파란색을 썼을 때 이 파란색이 파랑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냐면 흰색 분필의 대안이나 대체 물품이 되는 거예요. 자, 둘 다를 쓰지 못하고 하나만 골라 가져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떤 뜻도 되냐면 양자택일이라는 이런 뜻도 됩니다. 시험에 이 단어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을 좀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형용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명사로도 사용을 해서 명사로 쓰면 대안, 대체 또는 양자택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alternation이라고 써버리면 얘는 이제 요놈의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교대 이런 말이 되죠. 대안학교 이렇게 쓰면 alternative school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alternative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과 이렇게 쓰였을 때 해석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바꾸어 가는 거죠. 하지만 그 똑같은 end의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종착지에. 자, 얘네 둘 다 자기들의 속도를 늦췄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 도착을 한 거죠. identically 동일한이죠. 네, 얘는 뭐 나머지 보기들이 그 정답과는 다들 관련이 없어서 얘는 뭘 반대로 놓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질문이니까 그냥 지문의 내용에 나왔던 세부 진술 내용이 충실하게 그냥 답을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스위스의 심리학자였던 존 피아제가 아주 자주 분석을 해봤죠. 뭘 했냐면 아이들의 시간 개념을, 아이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뭘 갖고 하냐면 compare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거죠. estimate이라는 말은 추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능력이냐면 비교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추정하는 능력입니다.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면 한 쌍의 사건에 의해서요. 한 쌍의 사건에 의해서 걸렸던 시간, 취해진 시간이 되겠죠. take time이라는 말이 시간이 걸리다라는 얘기인데 그 take를 time 뒤에 분사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측정을 해보는데 아주 전형적인 실험으로요. 2개의 장난감 자동차가 보여주는 거죠. running synchro라는 말은 동시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synchronous라고 형용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뭐 싱크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synchronize라고 하면 원래는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하기하다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자, parallel이라는 말은 나란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이 나란히 가는 트랙에서 달리는 걸 보여줬는데 one running faster, 그 중에 한 대는 좀 더 빨리 달리고 그리고 멈췄죠. 좀 더 빨리 달려서 그 트랙을 좀 더 멀리 가서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한번 판단해 봐라.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뭐라고 판단해 보라고 했냐면, 그 자동차가 run for the same time, 같은 시간을 달렸는지, 달린 시간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달렸는지 판단해 보고, justify라고 하면 정당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니네들이 판단해 보고, 두 대가 같은 시간을 달렸는지 판단해 보고, 그 니네들의 판단을 정당화하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니네들이 한 판단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presschoolers면 미취학 아동이겠네요. and 그리고 young school age children은 아주 어린 나이의 학생들은요, confuse, 헷갈리는 겁니다. 뭘 헷갈리냐면 temporal이라고 할 때 tempo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 단어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얘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 temporal이라고 쓰면 형용사로 얘는 시간의라는 말이 되고요. 저건 space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spatial이라고 쓰면 공간의라는 뜻이 되고요. 자, 시간과 공간의 dimension이라는 명사는 차원이죠, 그죠? 왜? 그래서 temporal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얘가 순간적인, 일시적인 이런 뜻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con을 붙이면 또 어떤 단어가 되기도 하죠? contemporary라고 쓰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ARY라는 말이 붙으면 집합 무리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뭐 이런 말이 돼서 명사로 동시대인 이런 말도 되고, 형용사로 같은 시대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쟤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냥 현대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시대라는 말도 좀 이상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현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스타팅 타임은 뭘로 판단하냐면 스타팅 포인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출발한 지점이 같으면 출발한 시간이 같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멈추는 시간은 멈추는 포인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duration은 뭘로 판단하냐면 distance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영어 단어에서 du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전치사 during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이 되는 게 dur이 저런 의미를 가져서 그렇죠. 그래서 duration 이라고 써서 duration이라는 명사를 만들면 얘는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또 알만한 단어 중에 durable 같은 단어도 있죠. 잘 모르시면 외워야 하는 단어고요. 얘는 그러면 지속될 수 있는 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오래가는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래가는 건전지라고 이름을 만든 게 듀라셀입니다. 듀러블 셀이라고 쓴 거거든요. 셀이 전지잖아요. 이 단어는 설명할 때마다 옛날 학생 한 명 생각나요.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이라고 했더니 앞에 앉아있던 애가 에너자이전 듀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광고할 때 막 오래가는 건전지라고 광고하니까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갖고 갖고 왔어요. 보세요, 에너자이저잖아요 이러고. 아직도 대학 못 갔겠죠. 자, 그 다음에 발상이 탁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로 출발한 지점으로 애들이 출발 시간을 생각하고요. 도착 지점으로 도착한 시간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로 지속 기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들의 판단은 헷갈리는 거죠. 그죠? 시 공간의 개념이 지금 따로 떨어져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실수들은 얘네들이 꼭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이게 꼭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필수로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연관되지 않고 따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claim that,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조형하느냐면 아이들은 자동차가 start이 출발을 했다. 그리고 stop도 멈췄다라고 하죠. running을 together 함께 출발하고 함께 멈췄다라고 봅니다. 이건 정확했는데 자, 그 자동차가 더 앞으로 가서 멈추었던 자동차가 더 오래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었던, 그래서 위에 나왔던 내용을 아래 세부 진술해서 그 내용을 찾아서 동일하게 맞춰주는 뭐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제일 시선을 끌었던 단어가 뭐였어요? 딴 거 보지 말라고 이탈릭처로 써놨잖아요. 왜 딴 걸 쳐다봐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소득 증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소득 증가 자체가 그래 주제는 아니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소득 증가와 관련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니 이 소득 증가와 관련된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 높은 소득 증가로 소득에 수반되는, 즉 소득 증가와 함께 일어나는 식단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의 주제는 현재 이겁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어렵게 가면 그래서 향후의 대책을 제일 마지막 문장에 놓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형태에 관해서 일어날 변화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빈칸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동일 문장 또는 주변에 뭘 갖고 있다고요?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빈칸이 있는 문장에 접속사 as가 붙어서 왜냐면이라는 이런 말을 놨어요. 이렇게 어이없이 쉽게 정보를 주는 경우는 놓치면 안 되는데 저걸 못 봐서 많이 놓치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원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말이 will require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될 거냐면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하고는 인과관계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를 연결해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주어진 문장을 보면 얘는 as를 놓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단서를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빈칸이 지문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나오는 정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뭐 특히 놓치지 않냐면 접속사 연결사나 대명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관사 더까지 그런 거 놓치지 않게. 자, 그러면 얘 식단이 변하는데 얘가 지금 식단의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의 변화가 이 글의 토픽이라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식단이 변화하니까 앞으로 이래야 할 걸요 라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글의 제목을 쓸 때 만약에 제목을 묻는 문제라면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의 변화 이렇게만 써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그 주제라고 물어도 출제자는 보기를 거기까지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향후 농업 계획에 대한 대책까지 만약에 내려놓고 얘를 주제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주제가 그렇게 잡혀야 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 소득 증가로 인해서 수반되는 식단의 변화에는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feed grain의 생산이 늘어난답니다. 뭐보다는 food grain보다는 feed grain이 늘어나는 이유, 우리가 먹는 곡식보다는 뭐가 늘어나는 거죠? 사료 곡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곡물의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료로 쓸 곡물의 생산이 늘어나는 원인이 여기에 적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였죠? 왜냐하면 동물 기반의 식품이 쉽게 고기잖아요. 쉽게 고기가 이러기 때문에 사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보기 1번 볼까요? displace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하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dis가 off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리를 빼앗는 거네. displace면. 그래서 자리를 빼앗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식물 기반의 음식의 자리를 빼앗는 거네요. 식물 기반의 음식을 대체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식단에서. 자, 고기가 채식을 대체하니까요. 육식이 채식을 대체하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그 사료 곡물이 늘어나는 거죠. 먹는 곡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번이 정답이 된 거죠. 그 다음 2번 볼까요? 자, 뭘 요구하냐면 환경 친화적인 처리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런 거 환경 친화적인 이런 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몇몇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도 뭐 전혀 관련 있는 얘기 자체가 아니었죠. 4번에 보면 소비자들의 높은 사회적 신분하고도 관련도 없고 그 다음에 보기 5번은 중요한 역할인데 이 인구 성장에서 이 중요한 역할이란 말도 전혀 관련 없는 얘기여서 오히려 단순화시켜버리면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전체가 뭐지 하고 막 버벅거려 버리거나 뭔가 이렇게 얘네들의 이렇게 의도에 막 휘말려서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가 따로 놀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의 변화의 원인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보기를 지문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보죠. 이거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나왔던 것 같은데 with 명사 ing 이렇게 되면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소위 일종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구 성장이 느려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인구 성장이 느려지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죠. 어떤 힘이냐면 increasing demand니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자, 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냐면 더 많은 농업 생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자, 식량 생산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힘은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늘어날 때는 식량 생산 증가 요구는 인구 증가 자체로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인구가 줄면서 이제 식량 생산의 이 수요 증가는 뭐가 담당하게 됐냐면 소득 증가가 담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누가 바라는 거냐면 실제로 모든 정부나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죠. 소득 증가가 말이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더 적은 비율의 돈을 쓰는 거거든요. proportion이라는 명사가 비율입니다. 비율, 비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자기들 소득 대비 식품에 쓰는 비율은 훨씬 적어요. 자기들 소득 대비 식품에 쓰는 비율은 적습니다. 소위 연결계수가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총합으로는 얘네들이 훨씬 많은 음식을 먹는 거죠. 컨슘 이제 확실하게 이거 외워주셨죠? 컨슘이 뒤에 뭐가 나오면 음식이나 뭐가 나올 땐 칼로리가 나올 때는 얘는 소비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섭취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칼로리 나올 때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칼로리를 소비하다라고 하면 운동에서 떨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칼로리가 나올 때 섭취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얘네들이 그래서 총합으로는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리고 뭘 먹냐면
좀 richer food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이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됩니다. which 얘가 뭐 하게 되냐면 contribute이라는 말은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일단 저렇게 주로 외우고 있을 텐데 얘가 뭐뭐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해석 방법 중에 한 가지. 대부분의 번역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번역합니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그 다음에 debilitation의 원인이 되는 거죠. 기름진 음식이. 단어 모르겠잖아요. and는 같은 값의 것을 연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뒤에 나오는 debilitation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교육과정 외단어여서 뭐 써놓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까지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변화가 식단의 변화인데요. 식단의 변화는 어떤 식단의 변화냐면 대체로 a company higher incomes를 수반하는 식단의 변화는 이라고 됐죠. a company는 하나 알아두실게. with랑 같이 쓰면 안 돼요 라는 거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얘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가다라는 말입니다. come이 함께라는 말이어서 얘가 그래서 사람이 같이 가면 동행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동행하다, 동반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상황이면 그 상황이 함께 가는 거니까 뭐를 수반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겠네요. 자, 그래서 대체로 더 높은 소득을 수반하는 이런 변화는 이렇게 됐어요. 더 높은 소득을 수반하는 변화는 뭘 요구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요구하게 되죠. 뭐의 increase냐면 feed grain의 생산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뭐보다는 food grain보다는 그렇습니다. 자, feed라는 단어가 먹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먹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먹이다라는 자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제 feed on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무엇을 먹고 살다라는 말이죠. 얘가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feed 말고 뭐를 써도 되냐면 이 자리에 it을 써도 같아요. eat on이라고 쓰거나 그 다음에 또는 live on이라고 써도 이렇게 써도 다 뭐뭐를 먹고 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곡물이니까 저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의 생산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지죠. 뭐보다는 먹는 곡식보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동물 기원의 식품, 쉽게 육식이에요. 육식이 displaced 부분적으로 대체해버리니까 뭐를? plant-based food를 채식을 대체해버리니까 in people's diet 사람들의 식단에서 채식을 대체하게 되니까요. 야, 그래서 it takes 6 times 자, 2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한 거죠. produce 뭘 만들어내려면 food value라고 하면 우리말로 식품의 가치, 영양가입니다. 영양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rough 뭘 통해서냐면 동물을 통해서는요. 뭐보다 그렇죠? equivalent한 가치를 똑같은 영양가를 직접 식물에서 얻는 것보다는 이러면 일단 이 단어부터 설명해 놓고요. equivalent이라고 하면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가치의 뭐 등가의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 동등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얘는 잘 보면 금방 외웁니다. 앞에 보면 equal 붙어 있거든요. 똑같다라는 말 붙어 있고 가운데 value라는 가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같은 값의 가치가 같은 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2배 내지 6배 정도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영양가를 만들어내려면요. 뭘 통해서 영양가를 만들어내려면 육식을 통해서 영양가를 만들어내려면 곡물을 2배에서 6배 정도 더 생산해야 된대요. 직접 채식에서 같은 영양가를 얻는 것보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육식으로 100칼로리를 얻으려면 채식으로 100칼로리 얻는 것보다 곡물을 2배에서 6배 정도 더 길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료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식이 많아지면 실제로 곡물의 생산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uite credible이라고 하면 상당히 믿을 만하죠. 뭐가 믿을 만하냐면 estimate이라고 하면 추정하다, 평가하다잖아요.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렇게 추정하는 게 상당히 타당합니다라는 얘기네요. 자, 뭐라고 추정을 하는 게 타당하냐면
In order to meet economic and social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그러니까 향후 30년에서 50년 이내에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자, 사회가 뭐 해야 되죠?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보다 2배 많은 곡식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작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뭐하고 비교했을 때 소위 as is 쓰인 거예요. at present이라고 하면 현재잖아요. 자,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곡물을 생산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2배 이상의 곡물을 생산하면서도 또 in ways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되냐면 얘가 accessible이라고 하면 접근 가능한 이라는 얘기죠. 자, 접근할 수 있는 이라는 얘기는 쓸 수 있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이라는 얘기랑 같죠. 자, food insecure도 사용 가능한 food insecure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secure이라는 단어가요. 얘가 어떻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insecure이면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식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추세를 그렇게 보자면 향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식량만큼을 생산하려면 육식도 자꾸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곡물의 생산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5번 문장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상당히 타당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이런 추정이 근거가 있어요. 타당해요. 뭐 하는 거냐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향후 30년 5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자, 세상이 2배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자, 단지 양만 많아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이 곡물들을 식량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음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문을 해석을 다 마쳤는데 그냥 만약에 제목을 쓴다면 출제자 마음이니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곡물 생산을 필요로 하는 육식 이렇게 써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소득 증가로 인한 식단의 변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단의 변화가 가져온 문제점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글의 주제는 글이 전개되는 모양을 잘 보시라고요. 글의 전개는 야, 이렇게 하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뭐 할 건데 이 소득 증가는 식단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고 이런 식단의 변화는 결국 향후에 농업 생산량에 더 많은 그 증가를 요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서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제나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 이런 것들을 물어도 엇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만약에 빈칸을 만드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빈칸을 만들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비추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점점 더 많은 그 생산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뒤쪽을 비워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어디를 비울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기서결의 구조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잘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빈칸을 메꾸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과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한번 풀어보시죠.
이 탈진실이라는 말이 뭔지 알았으면 이 문제는 별로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답을 써버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EBS 교재가 직접 연계되지 않고 간접 연계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간접 연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게 이런 개념들 아닙니까? 인문사회학적 개념이 나오거나 자연과학은 나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건 아마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영어 선생님들이라 과학적 지식 이런 건 어려운 걸 별로 손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진화 아니면 다 과학적 방법론 이것과 관련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인문사회학 쪽은, 특히 심리학 쪽은 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서 그 수능 특강에 여러분이 보시다가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챙겨 두세요. 이 탈진실이란 말이, 이게 이제 얘가 재작년 문제인데, 탈진실이란 말은 만약에 페이크 뉴스로 가짜 뉴스로 바꿀 수 있었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갑자기 지문이 막 전부 다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니까, 저기 쓰는 사람, 그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책 쓰는 사람은 그 사용 설명서가 왼쪽에 보면 그 잘 안 쓰죠. 근데 막 이렇게 아마 EBS에서 PDF 파일 내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그러면 그 왼쪽에 보면 지문 이렇게 구조 분석이 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나왔던 놈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문 가운데 간단하게 몇 줄 적혀 있는데 꼭 챙겨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수능 특강 책 해설판에도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딴 거보다 잘 모르는 개념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이번 수능 특강에 보다 보면 유가였나 귀인 오류에 관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복잡하진 않지만 귀인 오류가 뭔지 알아버리면 문제 푸는 거 삽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지문 간접 연계 50%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개념을 갖다 쓰는 거니까, 그 멍청하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경 지식과 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나왔던 피아제 같은 경우도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둬버리면, 걔 실험에 관해서 알아버리면 아까 그 나왔던 내용 사실 지문 안 보고도 답 쓸 수 있거든요. 국어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해결 철학 얘기가 나왔는데 생뚱맞은 이렇게 정말 알도 못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영어는 진짜로 딱 이 개념은 이런 거야 라고 할 만한 가장 단순한 내용들 정도가 지문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나오면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 그거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탈진실이란 말 미리 풀어놓고 가면요, 쉽게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근데 옛날에는 뉴스의 공급원이, 정보의 제공자가 아주 극소수였죠. KBS, MBC 뉴스 아니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소위 소셜미디어가 생기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각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떠들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보를 외국에서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탈진실 포스트트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봐야죠. 처음 보니까 얘를 딱 보고 있으면, 얘는 뭐에 관한 얘기구나, 포스트트루스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글의 주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 나타나냐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라는 그러나가 하나 나타나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지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 그러니까 이 정의,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포스트트루스의 정의였죠.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일어나는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글이 만약에 주제를 물었다면 포스트트루스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요, 밑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유를 설명하죠. 얘는 뭐라고 쭉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래서 어디 갔냐, 위치를 좀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그 가짜뉴스를 생산하게 되는 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이 얘기가 이 마지막 빈칸하고 동일한 내용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또 내용 보면, 얘네들이 뭐 할 때 뭔가를 주장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데, 뭔가를 어떻게 주장하고 싶으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 일어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기본 골격을 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트루스 같은 거야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좀 전에도 부탁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건데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 앞부분에 보니까 저것도 나오더라고요. 선형적이라는 linear라는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무슨 말인지 개념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뭔지 한번 좀 찾아서 챙겨두시면 나중에 지문 볼 때 조금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영어 시험은 아주 극도로 유리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개념들은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로 네이버를 한번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수특에 적혀있는 설명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좋고 그런 인문사회학 쪽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홀백이라는 말은요, 붙잡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홀드가 붙잡는 거잖아요. 뒤에서 잡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붙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붙들다, 잡아두다. 뭐 한자 등장시키는 거 좋아하면 유보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이렇게 혼재된 감정들을 붙잡아 두는 것.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쉽겠죠. 그죠? 혼재된 감정들을 붙잡아 두려고 아니고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치에 관한 우리의 관점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역시 아닌 거죠. 그죠? 3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에게 give way to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길을 내주다네요. 영어는 길을 내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내주다라고 하죠. 영어는 길을 내주다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의미 통해요. 자리를 내준다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양보하는 게 되죠.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in need라고 하면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need가 명사가 되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움. 곤란한 상황을 얘기해서 영어 속담 중에 그래서 a friend in need 그 다음에 a friend indeed라는 속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영어권 사람들은 라인 맞추는 걸 워낙 좋아해서 뭐 real friend도 있을 거고 good friend도 있을 건데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노래 가사는 보시면 뭐 한 4마디 간격으로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어는 시 쓸 때 우리나라 시조가 종장이 첫 글자가 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시를 쓸 때 짝수형의 라임을 맞춰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좀 일상화되어 있어서 소위 랩이라는 게 미국에서 생겨난 것도 뭐 너무나 또 당연하겠죠. 잠깐 벗어난 얘기였습니다. 얘도 그렇게 라임을 맞춘 겁니다. indeed, indeed로요. 이거 필요할 때 친구가 라고 해석해놓은 영어책들 많거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겁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 절실한 상황을 need라고 그러고 같이 외우면 좋을 명사 하나가 want가 부족함입니다. 이걸 또 원함, 바람이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want가 명사일 때는 부족함으로 need가 명사일 때는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런 얘기 전혀 관련 없네요. 네 번째 보면 constant value of absolute truth라고 하면 절대적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절대적 진리의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면 진리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 보기 5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씩 한번 보죠. 재작년에 한참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저놈의 타일 진실과 관련된 얘기들을 엄청나게 떠들어대서 맨날 이렇게 구글에서 볼 수 있었던 요즘으로 치자면 거의 팬데믹 같은 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어들은 나오면 단어 챙겨 두세요. 제가 나올 때 관련 지문이 나오면 저도 따로 정리해 드리지만 여러분도 잘 찾아서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문에 나온 단어라도 빼놓지 말고 좀 챙겨 보면 되죠. 자, 만약에 사람이 옥스퍼드 정의를 살펴보면요. 세계 영어 사전의 양대 산맥입니다. 옥스퍼드하고 웹스터하고. 자,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뭐 학문적인 건 주로 웹스터 쪽의 권위를, 그다음 실용적인 건 옥스퍼드 쪽의 권위를 많이 인정하는 그런 추세예요. 자, 줄여서 OED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줄여서 이렇게 에크로님으로 부릅니다. 이 옥스퍼드의 정의를 보면, 옥스퍼드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은 guess the sense니까 알게 되는 건데, 뭘 알게 되냐면 post truth라는 게 not so much claim이 아니고 그 다음에 truth does not exist as that facts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얘 지금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not so much A as B라고 적힌 거예요. 자, 일단 직역을 먼저 해볼게요. 직역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B만큼 A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as is거든요. as is 구문은 as is를 사용하면 얘하고 얘하고를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비교했냐면 양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A하고 B하고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B만큼 A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B만큼 A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as is 구문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미국 애들이 as 대신에 뭘 쓰냐면 so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부정주어라면 as를 쓰면 문법적으로도 틀립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문법 문제는 나오지 않을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as가 여기 있는 so가 as의 의미여서 A하고 B하고 서로 양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A하고 B하고 양이 같지 않은 거죠. A는 B만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냐면 B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얘 해석할 때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자, 근데 이게 잘 외워지느냐? 안 외워질 가능성 많잖아요. 앞으로 8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얘 몇 번이나 더 보겠어요. 안 외워질 가능성 많거든요. 그래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봤을 때 얘를 as is로 기억할 수 있으면 not A but B로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누구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B를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짜장면 말고 짬뽕이셨군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단서가 돼주겠네. 자, 그러면 A 자리에 들어있는 말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장이냐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탈진실이라는 말이 어떤 주장에 맞는 거냐면 진리라는 게 subordinate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치적 견해에 종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postulate라고 할 때 post가 누구의 반대말이 되는 거냐면 접두사로 얘가 pre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pre라는 접두사는 아시죠? 언제가 되는 거죠? 앞쪽, 예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공부한 학생들인데 항상 늘 이렇게 밝고 이쁜 표정을 짓다가 이제 3학년 됐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사과가지 애들이? 좀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 보시죠. pre-war이라고 쓰면 얘 뭐예요? 전쟁 이전의라는 뜻이잖아요. 이 자리를 post라고 바꾸면 그럼 뭐 되는 거냐면 얘가 전쟁 이후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post라는 말이 그래서 뒤를 나타내는 말이고 여기 있는 pre가 앞, 이전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서 지겹잖아요. post라는 말이 그래서 뒤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뒤, 후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prehistoric이라고 쓰면 얘 무슨 말 되죠? 역사 이전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뒤에 times 붙으면 그게 선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re 대신에 post historic이라고 쓰면요. 얘는 그러면 역사 시대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역사 이후에. 그래서 편지 쓸 때 요새는 절대 안 쓰지만 편지 쓸 때 마지막에다가 한 글자 더 쓰는 거 PS라고 쓰죠. 이게 postscript입니다. 뒤에다가 쓰는 것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postulate라고 하면 진리의 시대를 벗어난 거거든요. 넘어가서 이제 탈진실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 후 이런 말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쓰는 거예요. 포스트가 그때 쓰이는 포스트입니다. 다음에 subordinate의 SUV도 저것도 뭐 지겹도록 봤잖아요. SUV가 아래쪽인데 얘는 지금 그 교육과정 외 단어로 밑에 표시를 내줬는데 시험에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subordinate이라고 쓰면 얘는 잘 째려보시면 외울 수 있어요.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아래쪽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order, 순서,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순서상으로 밑에 있는 걸 subordinate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올 단어는 종속대인이라는 형용사보다는 부하 직원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는 선후배라는 개념이 없기는 한데 우리말에 후배라는 말 정도, subordinate 정도 쓰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어차피 영어에는 후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선배라는 말도 없어서 나타낼 때는 시니어라고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말이에요. 이 빼먹었네요. 형용사가 쓰면 그래서 그 아래에 계급상으로 순서상으로 아래에 말려 있는 거니까 얘가 종속된 이런 말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옥스퍼드 정의에 따르면 옥스퍼드 사전 찾아보면
자, 사람은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포스트루트라는 말은 주장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냐면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되는 거냐면 팩트가 종속된다는 거죠. 어디에? 정치적 견해에 종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트루스가 영어 지문에 다시 나오거든. 탈진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가짜뉴스 시대라고 해석하시면 더 쉬워요. 왜 우리 진화론 이런 거 지문할 때도 네이처, 널처 나오면 자연 대 양육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타고난 건가 학습된 건가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게 본능과 환경이라고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면 타고난 건가 학습된 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진화 지문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진화 지문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생들이 과학 지문을 몇 개 넣어야 되는데 아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진짜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화와 관련돼서 접자생존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몇 개 챙겨두고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활용되는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챙겨두고 있어야죠. 수메르도 엄청 자주 나왔죠. 쟤도 한 3, 4년 한 번씩 등장하시는 거잖아요. 영어생들이 그나마 좀 아는 내용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문자의 기원 이런 것하고 관련되면 세계 최초의 문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타나면 단어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두세요. 옥스퍼드의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포스트루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정의에 초점을 맞추지 이런 거죠. 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결국요. 얘도 단서가 되죠. 그래서 단서는 됩니다. 어차피 모든 문장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가끔씩 더 중요한 거네요. 뭐보다? 팩트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게 다음번 질문인데 얘가 주제겠죠. 그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인 겁니다. 왜 포스트루트가 일어나는가. 이걸 가짜뉴스를 읽으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장하지 않거든요. 뭐에 반대한 주장을 하지 않냐면 아주 뚜렷한 그 다음에 쉽게 확인 가능한 것에 확인 가능한 팩트에 아무 이유 없이 반대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야,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걸 억지로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언제 하게 되는 거냐면 그게 자기에게 유리할 때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신념이 위협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위협을 받냐면 불편한 진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면 즉 이게 팩트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가끔씩 뭘 선호하게 되냐면 그 팩트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걸 선호하게 되죠. 이제 챌린지는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요? 맨날 도전하다라고 해가지고 해석이 망가뜨리죠. 챌린지는 동사로 쓰면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세요. 스포츠 경기면 도전하시고요. 명사 되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괄호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해결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뭐라고 그랬냐면 과제, 문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라고 하셔도 돼요. 스포츠 경기면 도전이라고 하세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래서 챌린지의 반대로 챔피언이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더라? 얘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반대니까 챔피언은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하게 되기도 하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This can happen. 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라는 게 뭐죠? 가짜 뉴스입니다. 그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이게 conscious의 상태에서 또는 unconscious의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의식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가짜 뉴스를 양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라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에서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런 종류의 탈진실의 관계는 뭐에 대한 팩트에 대한 탈진실의 관계는 쉽게 이런 가짜뉴스는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죠. 어설트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걸 어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단어래 영어 사전이나 이런 데 뭐 단언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주장하다라고 하시면 더 편하고 좋아요. 자,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뭐보다 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야, post-truth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건 쉽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주제가 왜 일어나는가인데 여기서 나왔던 정보를 빈칸하고 맞춰서 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됐던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유닛 4에 나오는 빈칸 추론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